청각 메일까지 명락 지지자 대리전 비화. 자, 지금 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네거티브 휴전이 선언이 됐죠. 하지만 이 휴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 있는 윤영찬 의원에게 무슨 메일이 왔나 보죠? 네, 이 윤영찬 의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윤영찬 의원의 개인 메일로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해요. 보낸 사람이 이재명 지사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으면 윤영찬 의원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 의원실 여직원의 동선도 다 아니까 여직원들을 납치해서 능욕을 하겠다라고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여기자들도 내가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성범죄를 하겠다라는 어떤 예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윤영찬 의원 어제 이 경찰에 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메일 안에는 이 내용 외에 또 다른 내용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석에서 수차례 얘기했었던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보내질 거다. 어허. 이재명 지사 당선에 힘을 보태라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그 주변 사람들 뭐 친문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죠. 친문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명락대전이라고 저희도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싸우고 있는 상대방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얘기를 했다라는 게 사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단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메일 이재명 지사한테 득보다 실이 아니라 득은 전혀 없고 실만 어마어마한 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진짜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가 보냈는지 안 보내졌는지는 정찰 조사는 안 됐으니까 확인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 드림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가 아니겠느냐 지금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윤영찬 의원에게 왜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이 윤영찬 의원이 이 메일을 받은 게 지난 5일입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받기 직전 날, 그러니까 지난 4일에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영찬 의원이 한 얘기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좀 했군요. 네, 이 도정이랑 캠프가 분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도청 캠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 있으면 이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결국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 거듭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 이튿날 앞서 말씀드린 그 협박 메일을 받게 된 겁니다. 윤 의원님, 협박 메일이라 이름만으로 상당히 무시무시한데 아무리 상대 후보, 상대방 측이라도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인데 저렇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보낸 건가라고 생각될 만큼 공개적으로 보낼까.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이 경찰 수사를 해서요. 빨리 또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서 누가 보냈는지 뭐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P 추적하면 되고요. 정말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낸 거였다면 이건 이재명 지사 쪽이 그냥 간단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런 경우는 이 캠프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나 이런 식의 과도한 이메일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의사표현이라는 게 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캠프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재명 지사 쪽에서만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규명을 해봐야 되죠. 그러나 이런 적극적이고 또는 상대의 감정을 거슬러도 좋을 정도의 의사표시 이런 게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그렇다면 이건 좀 서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 없이요. 이건 경찰 수사를 해서 정말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인데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아니면 고도로 이재명 쪽을 더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전혀 다른 쪽의 지지자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말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냥 정치판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빨리 수사를 해서
규명을 하는 게 더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처에 대해서 얼른 수사가 이루어져서 더 큰 논란을 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이상민 의원 네. 한테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강성 지지자, 저희가 이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7년에 발대식까지 했었죠. 이때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봐주자 이런 얘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걱정 안 하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평생 가고 있을 거라고 해요.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인생도 색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대통령이 뜻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엎어집니다. 우리 손가락만 열심히 써보랍니다. 손가락! 네,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지난 5일 이상민 이 선관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느냐.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을 사퇴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네. 이 손가락 혁명군의 저격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수백 개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문자에는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휠체어를 타고 지옥길을 걷게 될 거다라는 협박성 발언부터 아이고. 이 당 징계위에 출석할 준비나 해라. 선관위원장이 왜 중립을 안 지키느냐라는 등등 이상민 의원을 향한 이 비하와 인신공격성 문자들이 수없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 이제 몸이 좀 불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작 이상민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네,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자 폭탄을 실제로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았죠. 저 원래 뭐 제가 문자 폭탄 받는 전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지사직 쪽에서. 사퇴 건 때문에 예. 그쪽 지지자분들이 많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한테 그쪽 분들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 계신 모 국회의원은 우리가 보낸 건 절대 아니라고 그 행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또는 차별적 언동을 한다든가 심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렇죠. 또는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은 민주 시민으로서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네, 이상민 의원 당내 중진으로 평소 소신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내가 문자 폭탄 받는 전문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별적인 언동, 심한 모욕 등은 민주시민으로서 더구나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반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의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님, 이게 이제 비단 특정 후보 측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여러 후보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김두한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낙연 후보 본인도 지난주 방송 토론에서 지더라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추미애 후보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쓰기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이제 후보가 이제 한 명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선 후보들끼리 그리고 그 후보들의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원팀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런 부분의 단초를 그때 받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후보가 맞붙었을 때 지지자 사이에서 물밑에서 이른바 이제 해경군 김씨 관련된 논란이 붙었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다른 당의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두 후보 열혈 지지자들이 맞붙는 부작용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여권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강한 어떤 네거티브 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 경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보들은 뭐 모양 좋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른바 원팀 기조를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이른바 강성 친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가로막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차기 이 정권이 뭐 재창출이 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 극성 어떤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힘을 갖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비슷한 양상이 또 반복될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한 어떤 에너지원이고 지지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오히려 후보들한테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이제 마음대로 좀 이 시원하게 해갈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후보들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한 번씩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자, 이렇게 양광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 속에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또 다른 후보들은 또 다른 활동들 여러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중에서 정세균 후보 특별한 과외를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세균 예비 후보 바로 배우 김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김수미 씨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국민 욕쟁이 할머니인데요. 네. 욕을 어떻게 하는지 과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면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전라도 우리 엄마가 야 이 썩은 집에 호박 나와 이 썩은 이러면 바른 자세를 조금 코믹하고 유머 있게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도 있어.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은 믿었어. 네, 김수미 씨는 다름 아닌 정세균 예비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바로 연예인인데요. 정세균 예비 후보의 경우 온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김수미 씨와 영상까지 이렇게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은 앞으로 어떤 연예인과 친분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열립니다. 과연 원팀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분위기가 어떨지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